오늘은 사고 시나리오에 따른 비상대응 작성에 관한 기술 지침을 해보겠습니다. PSM 시드 요소 중에 중요한 부분이죠. 비상대응 계획 쭉쭉 넘어갈 거예요. 비상대응 이런 가이드들을 또 참고하면 된다. 취약 및 대안 노출 시나리오 이 두 가지 다 작성해서 갖고 있도록 하고 있죠. 여기 분리배하고 파이어볼 그리고 VC 이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VC 분리배는 우선 이제 여기다가 좀 그려볼까요? 용기나 아니면 배관 안에 이렇게 인화성 물질이 가연성 물질이 위험 물질이 들어있으면 하는데 여기 뭐 부식이든 아니면 외부 화재든 부식이든 압력 초과든 이게 주변 화재로 인한 이게 고압이 형성되거나 해서 여기가 설비 결함으로 용기가 딱 파손이 되면서 빵 하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물질이 액상으로. 근데 여기서 증발되면서 갑자기 이제 증기로 변하겠죠, 얘네가.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발화원이 점화원이 붙어가지고 폭발하면서 화염을 확 발생하는 것이 이제 분리배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와중에 이놈이 좀 화구처럼 이게 파이어볼이잖아요. 위로 올라가면서 막 화구가 막 이렇게 막 올라가는 그거를 이제 공 같은 모양의 화염 덩어리가 위로 확 쏘는 거, 이거를 파이어볼이라고 합니다. 약간 조건이 다르지만. 그리고 VC는 넓은 공간이 있거나 밀폐되거나 넓은 공간이 있는데 여기 스물스물 해가지고 여기 쌓여 있는 거예요. 가연성 물질이 가연성 가연성인 이제 기체 물질이 여기 노출돼 가지고 구름 형태로 이렇게 있다가 베이퍼 클라우드거든요. VCE 익스플로전. 근데 여기 점화원이 닿으면서 크게 폭발을 일으키는 거죠. 이제 여기도 밀폐 공간에서도 마찬가지로 구름이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점화원이 닿으면 크게 폭발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발화원에 의해서. 그래서 VC는 UVC와 밀폐계 VC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그리고 제트파이어는 연속적으로 노출이 날 때 불을 확 쏘는 거죠. 이게 연속적으로 어떤 배관에서 압이 차가지고 계속 분출이 되는데 여기에 불이 붙어가지고 확 쏘는 거예요. 이렇게 불을 제트파이어라고 하고요. 노출원 근처 발화원인에 점화되는 거, 연속적으로 복사열이 발생되는 액면 화재라고 하는 거는 액체가스 주변에 이제 액화가 기화되면서 이제 그 위에서 이제 불이 나는 거죠. 액면 화재라고 합니다. 이건 액면에서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비상대응 계획 수립 지침인데 여기 ERPG 농도를 정의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미국 산업위생학회에서 AIHA에서 정하는 농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1, 2, 3 점점 유독해지는 거죠. 이거는 생명위협, 이걸 넘어가면 생명위협, 그리고 2랑 3 사이에 있으면 3 사이에 있으면은 심각한 건강상의 영향. 1시간 기준으로 보통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기준들도 있는데 얘는 아까 기관이 다 다릅니다. 위생학회, 환경보호청, 그리고 유사하게
TEL이라고 미국 에너지부에서 하는 기준이 다 다른 유사한 내용이죠. 마찬가지로 무증상, 여기도 뭐 불편 재채기, 그리고 장기적인 건강 영향, 비가역적 사망, 여기도 생명 위협, 여기 비슷하죠. 근데 얘네들이 발표하는 주체마다 그 정의를 다르게 조금씩 다르게 하고 비슷하긴 한데 이 수치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기준치를 잡을 때 이 중에 큰 걸로 할 거냐 작은 걸로 할 거냐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비상 대응 시나리오의 안정성이 더 확보가 됐느냐 아니면 아니냐 이게 정해지겠죠. 더 크리티컬한 걸로 정의를 하면 더 안전한 비상 대응 절차가 되겠죠. 그리고 즉시 건강 위험 농도라는 것도 있네요. 30분간 노출되면 사망하는 거. 비상 대응 포함되는 내용들 일반적인 내용 들어있고요. 전사에 대한 거 이거는 참고하라는 내용이고요. 단위 공장별로 해야 되는 이유는 단위 공장별로 온도, 압력, 물질 종류 그에 대한 위험성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화재에 취약한 데가 있고 폭발, 누출에 취약한 데가 각각 다르죠. 그래서 비상대응 계획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단위 공장별로 수립을 해가지고 연습을 따로 하는 것이 더 좋은 거죠. 연 2회 비상대응 훈련을 하도록 우리 법에도 돼 있습니다. 비상대응 시 고려사항들 여러 가지 나와 있네요. 그죠? 화재 시 고려사항. 화재는 복사열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사열로 인한 2차 폭발이나 이런 것도 2차 피해도 안 되도록 냉각 방법을 좀 검토해야 되는 거고요. 방사거리, 조작 가능성, 손상 가능성, 가동 중지, 그리고 안전밸브 용량. 복사열에 인해서 이제 내부 액체나 물질이 이제 팽창하면 그거에 따라 안전밸브 용량 설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상해 가능성이나 대피 필요한 경우 절차라든가 방호 대책 이런 필요성 검토하고 그 이송 관련된 것도 검토를 잘 해줘야죠. 위험한 물질이 있으면 딴 데로 이송을 해야지 물질을 제거하니까 타는 물질을. 폭발 시 고려사항, 아까 화재 시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복사열이었고요. 폭발 시에는 이제 좀 다른 것이 파손 가능성이랑 2차 폭발이나 안전거리 이런 것들이 이제 폭발 시에는 이런 것들이 좀 더 방호 대책도 있고요. 유사하죠. 네, 누출 시에는 폭발한 농도 LDL 50% 도달되는 범위 이런 것도 검토가 돼야 되는 거고요. 독성 물질, 이제 독성과 화재 폭발 가능성에 대한 것이 갈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정실은 양압으로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화재 폭발에 있어서도 조정실을 양압으로 해가지고 물질이 안 들어오게 하면은 안에 전기기가 방폭이 아니어도 화재 폭발이 안 나겠죠. 물질을 이 내부 설비를 양압으로 유지해 주면요. 사고 시나리 선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비상 대응 계획 작성할 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라 이런 내용이죠. 화학물질 정보 넣고 시나리오 설명 넣고 독성 영향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값 중에서 큰 값을 할 거냐 작은 값을 할 거냐 기준 3처럼 할 거냐 이런 기준을 따르게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VC 영향 증기운 폭발 아까 말씀드렸죠? 정체돼 있거나 정체돼 있는 그 클라우드 베이퍼 클라우드가 이제 폭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 지침에 따라서 한번 보라는 거죠. 이건 표가 뒤에 있을 겁니다. 근데 보면은 폭발 같은 경우에는 증기온 폭발은 압력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리고 제트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복사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기준치를 다르게 좀 가져가네요. 그죠? 제트파이어랑 VC랑요. 풀파이어는 이것도 파이어기 때문에 얘는 폭발이고요. 익스플로전이고 얘는 파이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다릅니다. 또 파이어기 때문에 복사열이 기준인 거고요. 이거의 영향, 분리배의 영향, 이것도 폭발, 이게 저게 분리배는 폭발인데도 이게 저게 기준이 복사열이네요. VC가 훨씬 더 호감에 의한 영향이 더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폭발하는 게 범위도 중요하죠. LDL에 도달하는 거리가 있고 그 50%, 그 20% 이쪽으로 갈수록 더 화재 폭발 위험이 더 커지겠죠. 폭발 위험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긴 더 높은 방폭 등급의 이제 전기 장비, 전기 설비를 설치한다든가 해야겠죠. 특이하죠. 얘만 압력 기준이다. VC만. 분리배랑 분리배는 얘는 폭발임에도 기준이 복사열이다. 독성은 ppm이나 이제 미리그램 퍼 미터 세제곱이고 폭발 한계는 볼륨 퍼센트로 나타내가지고 LEL이 얼마인지 50%가 얼마인지 25%가 얼마인지 해가지고 이 거리 범위가 다 나온다. 그렇게 하고 있죠. 기상 연락망 작성하는 내용도 있고요. 외부 기관 것도 있고 기상 대피로 대피 장소도 나와 있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피를 빨리 해야 되는데 대피로만 대피 장소가 잘 안 나와 있으면 이제 순간 판단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사고 나면. 그렇기 때문에 대피로를 잘 대피 장소를 선정하고 도면 표시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공정 비상 조치, 압력 온도 감소 하는 방향으로 당연히 해야 되죠. 차단하고 체류량 감소하려면 안전한 곳으로 이송할 수 있게, 그리고 냉각수 투입하는 거, 그리고 가열 매체는 차단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밸브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페일 클로즈나 페일 오픈이냐 이런 것도 다 검토가 돼야 되는 거죠. 화재 폭발이 나면 페일이 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페일 클로즈를 할 거냐 페일 오픈을 할 거냐 이런 거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거죠. 밸브를
어떻게 페일일 때 포지션을 어떻게 놓을 건지 이런 것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된다. 비상조치 범위, 조치 책임자 지정, 원격 조작 시스템, 긴급 차단, 긴급 방출, 컨트롤 밸브, 냉각, 질소, 반응 억제, 설비, 폭발 억제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수동 차단 또는 억제 시스템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PNID 통해서 확인하는 것들 안전한 곳에서 할 수 있게 외부나 이런 데서 조작이 가능해야 되는 거고요. 수동 조작은 주변 지역에 대한 것도 중요합니다. 작성 예시가 나와 있고요. 비상 대응 설비도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나중에 잘 쓰겠죠. 감지 설비도 이거는 검교정이 중요하고요. 중요하죠. 비상 대응 방법이 나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라는 겁니다. 고려할 사항들도 나와 있고 보호구 현황도 관리가 돼야 되죠. 이건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보호구 현황을 만들어 놔야지 좋습니다. 분리배가 뭐라고 했죠? 아까 용기 안에서 용기가 터져 나오면서 불이 확 붙는 거를 얘기했죠.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 이런 가능성이 있으면은 압이 찰 때 PSV로 나갈 수 있게끔 압력방 주밸브라든가 단열 차단 설비라든가 왜냐하면 외부 온도가 이제 여기에 화재가 났을 때 이 용기에 이제 온도가 가해지면 아무래도 얘가 압이 차면서 폭발하게 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단열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압이 차서 고열로 인해서 이 안에 압이 차도 PSV로 압력이 빠지면 됩니다. 풍향을 고려해서 진입하고 풍향 바람을 등지고 진입을 해야겠죠. 뒤에서 앞으로 바람이 불면서 진입을 해야지 반대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잘 나와 있네요, 그죠? 누출원 차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내용들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방제 자원을 어떻게 투입할 거냐 이런 것도 나와 있네요. 가스, 액상, 인화성 가스. 단계별로 방제 자원 투입하는 게 나와 있네요. 재밌네요. 그쵸? 이런 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실제 이거 훈련할 때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노출 봉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확산 차단할 때
화재 진화할 때, 사고 복구할 때 어떻게 좀 해야 될지를 교육할 때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얘기해주면 교육 내용이 좀 풍부해질 것 같거든요. 우수로 차단하라는 내용이 있네요. 그죠? 우수로 차단해야지 외부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응급조치하는 것도 나와 있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